제가 오늘 업스타일이랑 그런 것도 좀 찍을까 했는데 상황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일단 지금 염색에 대해서 할게요. 미용장 마스터 책의 헤어 컬러 부분 2019학년도 개정판을 볼게요. 빛과 기본색. 스펙트럼을 통한 빛의 파장은 단파장, 그리고 가시광선, 장파장. 단파장이라는 아이들은 보라색 쪽으로 파장이 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는 적외선, 장파장, 적외선 쪽이에요. 스펙트럼을 통한 빛의 파장이에요. 나노미터라는 것은 빛의 파장같이 짧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를 나노미터로 하는 건데요.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그래서 기호는 나노미터를 사용한다. 세계삼원색. 세계삼원색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빨강, 파랑, 노란색을 말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마젠타, 시안, 옐로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라는 아이 내지는 색이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가법 혼색과 간법 혼색이 있단 말이에요. 가법 혼색이라는 아이는 색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밝아지는, 점점 밝아지는 원리를 가진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가법 혼색의 삼원색은 RGB, 예를 들어서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말하는 거고요. 혼색하면 백색광이 돼요. 보색 간의 혼색도 백색광이 되고요. 혼합하면 할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는 낮아진다. 명도가 높아지니까 밝아지는 거죠. 하지만 흰색이라는 아이는 채도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TV 모니터, 액정 모니터, 무대 조명과 같은 빛의 색으로 표현할 때 응용이 되고요. 우리가 쓰는 주로 안료나 염료는 간법 혼색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좀 전에 말했죠. 빛의 삼원색이 뭐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젠타, 시안, 노랑, 옐로우. 그래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간법 혼색의 삼원색이에요. 색료의 삼원색이고 혼색하면 검정빛을 띠는 듯한 갈색, 짙은 갈색이 돼요. 보색과 혼색도 점점 검정색이 되고요.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도 낮아져요. 검정색이 되니까 그쵸? 검정에 가까운 짙은 갈색이 되니까 물감이나 도료나 인쇄 잉크 등과 같은 색료로 색을 표현할 때 응용이 되어요. 자, 염색이 있어서 삼원색은 빨강과 노랑, 파랑을 말하며 기본색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색소 발현체이다. 결론은 뭐냐면 마젠타랑 시안이랑 옐로우라는 이 세 가지 삼원색은 색소 발현체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색이다. 기본적인 삼원색이다 말을 하는 거고요. 이 기본색을 적정한 양을 혼합하였을 때 2차 색이 만들어지고 이를 등화색이라고도 하며 1차 색과 2차 색의 혼합을 3차 색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색을 서로 혼합하고 명도를 달리하여 수많은 색깔의 색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자홍, 마젠타와 옐로우 그리고 청록, 시안이란 아이들이 합해져서 여러가지 3차 색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용장 시험에 있어서 컬러들을 만들고 탈색을 하고 하는 기본적인 빛과 색의 기본이에요. 자, 기본색의 12색상환. 3차 색은 색의 공간에서 3원색과 2차 색에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색상이며 노랑과 빨강을 1대1 비율로 혼합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가 주황색을 결과를 얻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게 얘를 1대1로 혼합을 한 아이거든요. 하지만 1대1로 혼합을 했다고 해서
주황빛이 조금 돌기는 돌아도 완벽한 주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붉어 보여요. 그래서 반영구 연모제를 만들어내는 제조사마다 색상의 농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A사의 제품 혼합 비율이 빨강과 파랑을 혼합하여 보라를 만드는데 2대1의 혼합을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B사의 제품 역시 2대1의 혼합 비율로 똑같은 보라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색상의 보색. 색상화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정반대편에 놓인 색을 보색 관계라고 하는데요. 색상화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상이고 보색을 혼합하게 되면 서로 중화시켜 갈색 계열로 된다. 나란히 배색을 하면 서로의 색이 강조가 된다. 우리가 염색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두워지는 갈색빛을 띌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고객이 매트한 갈색을 원했을 때 매트한 갈색을 했어요. 약간 애쉬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카키빛을 느끼는 그런 갈색을 띤 그 색을 했을 때 바로 고객이 그 다음 회차에 오렌지를 해달라. 오렌지색이 바로 안 나오고 엉뚱하게 짙은 갈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색의 삼속성.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 휴, 밸류, 크로마. 색상을 빨주, 노초, 파, 남, 보, 자주색 등을 가지고 있는 유채색과 색을 갖지 않는 흰색, 회색, 흑색, 무채색으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흰색에서부터 명도를 가지고 있는 검정색까지 그 아이들랑 빨주노초, 파남보색 등을 모두 다 색상이라고 한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둠의 정도를 말하며 검정색 1단계에서 흰색 10단계를 숫자로 표시한 거를 레벨이라고 한다. 이 레벨이죠. 레벨. 채도는 색의 선명한 정도를 말하며 채도가 가장 높을수록 원색이며 색을 많이 섞을수록 채도가 낮아지며 탁한 색이 되어 차츰 무채색인 듯.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색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무채색이 된다. 어두워지고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도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탁해지고. 자, 한색과 난색. 한색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을 말하고요. 수축, 후퇴, 긴장을 느끼게 하는 색상으로 청록, 파랑, 청보라, 초록 색상 등이 있고요. 초록색은 사실은 한색이라기보다는 중성이죠. 중성. 난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말하는 건데 팽창, 진출, 온화함을 느끼게 하는 색상으로 빨강, 노랑, 주황 색상 등이 있다. 연모제의 분류. 모발을 염색하는 연모제는 주성분에 의해 분류를 나누기도 하지만 연모제가 모발에 작용하여 유지되는 기간에 의해 분류한다. 또한 산성과 알칼리의 함유에 따라 산성 연모제와 알칼리 연모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성 안료, 자연 해나, 인디고, 커피, 카모마일, 호두, 나무잎, 꽃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성분을 주로 사용하며 분말 가루 형태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자주 사용할 때는 모발이 건조하고 뻣뻣한 단점이 있지만 연모제에는 부작용이 없다. 화학적 안료, 납, 은 성분을 기본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메탈 성분이 있어서 펌 등 화학적 시술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 안료, 식물성 안료와 금속염을 사용하는 연모제로 역시 화학적 시술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염료, 비산화 연모제와 산화 연모제로 나누고 비산화 연모제는 일시적 연모제와 반영구 연모제 또는 직접 연모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로만 구성이 되며 산성 연모제로 반복적으로 시술하면 모발이 건조하고 뻣뻣해지는 단점이 있다. 산화 연모제는 영구 연모제와
준연구 연무제로 구분되는데 산화연무제의 주 원료는 석탄 또는 석유에서 추출한 벤젠을 치환작용을 통해 건조제와 커플러를 만든다. 산화연무제의 베이스를 구성하는 유도체는 주로 파라필렌 디아민을 많이 사용하나 그 밖에 파라톨루엔다민, 파라아미노페놀, 오토아미노페놀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분들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패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읽었는데 뭐 그냥 우리가 연모제 쓰는 그런 연모제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영구 산성 연모제를 들어갈게요. 반영구 연모제의 특성. 산화제 없이 연모제로만 사용하는 아이. 연모제의 색소가 모표피 내외피에 장착한다. 모표피 내외피. 그러니까 모발의 겉부분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온 결합 방식인 음이온 결합으로 모표피에 정착한다. 모발 손상 정도에 따라 색상의 유지력에 영향을 준다. 염료의 성분.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니트로아미노페놀, 니트로페닐렌디아민, 테트라아미노안트라키논.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잠깐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자, 2차 색상의 조색 원리. 기본색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색상을 의미한다. 2차 색상의 조색은 기본색을 1대1로 혼합이 되었을 때 정확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며 제조사의 연모제별 색의 힘이 다르므로 사용 전 혼합하여 적정한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 미용사도 그렇고 미용장도 그렇고 연모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연모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연모제를 들고 갈 건지에 따라서 색상의 농도가 조금씩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색상 중화의 조색 원리. 색상의 중화는 어떠한 특정 색상을 갈색 계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색을 혼합하였을 때 나오는 결과 색상이 갈색 계열 또는 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색의 농도가 짙어지면 검정이 되며 옅으면 갈색 계열의 결과가 된다. 주황 색상을 갈색 계열로 전환하려고 한다. 기본색이 없는 색상을 찾아보면 파란색이고 파란색이 중화 색상이 된다. 그죠? 조색의 중요한 한 가지는 색의 힘과 도포되는 양, 시간에 따라서 결과 색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한다. 자, 보라 색상을 갈색 계열로 바꾸려면 노란 색상이 중화가 된다. 보색이니까요. 초록 색상을 갈색 계열로 바꾸려면 빨간 색상이 중화 색상이 된다. 주황색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파란 색상만 사용하면 색상이 어둡기 때문에 투명을 혼합하여 테스트한 다음 도포하여 준다. 자, 주황색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파란색만 사용하면 색상이 어둡대요. 따라서 투명을 혼합하여 테스트를 한 다음 도포하여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황 색상을 중화시키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투명을 혼합하여 테스트한 다음 도포하여 준다. 자, 빨강과 노랑이 합해져서 주황색, 그 다음에 파랑과 노랑이 합해져서 초록색, 파랑과 빨강이 합해져서 보라색. 이게 화면이 조금 깨끗하게 파란빛을 띠는 느낌으로 안 나오니까 약간 보라 같은 짙은 군청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이 합해지면 갈색, 노랑과 보라가 합해지면 갈색, 파랑과 주황이 합해지면 갈색. 이게 색상 중화의 조색 원리이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자, 염료나 안료는 어떤 혼합? 간법 혼색 내지는 간법 혼합이어서 그래요. 자, 연모제의 도포 방법.
브러쉬는 목은 쪽보다 모발의 길이, 모발 끝으로 갈수록 연못의 양이 많아지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도포하여야 해요. 연모제의 작업 순서, 고객 준비, 염색 작업 시 고객 안전을 위하여 귀걸이, 목걸이 등을 제거한다. 고객의 의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운과 케이프를 차기한다. 자, 이게 의복 보호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고객님의 원피스를 한번 얼룩지게 만든 적이 있어요. 분명히 가운과 케이프를 착용을 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피스 안에 그 염색약이 스며들어 갔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케이크와 함께 드라이 클리닝, 꽃 선물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님이 아주 저희 그 확실한 고객님이 되셨죠. 반영구 연모제는 작업 전에 샴푸를 진행하시고요. 이때 샴푸제의 사용은 약산성 샴푸제를 사용함으로써 모발의 밸런스를 잡아줘서 정착력을 증대시켜줘요. 타월 드라이 후에 모발을 수분을 70% 건조를 하고요. 이때 모발 내에 과도하게 수분이 남아있는 경우 색상의 정착이 떨어져 흐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해요. 작업 준비. 작업 준비는 작업 방법에 따라서 염색볼, 브러쉬, 클립, 비닐캡, 열기구, 연모제 등을 작업 테이블을 준비하고요. 작업자는 미용 장갑을 착용해요. 반영구 연모제는 제조사에서 제안하는 방법대로 전처리를 하고요. 헤어라인과 귀 주변에 피부 보호용 크림을 사용하여 색소 정착을 예방해야 돼요. 염색 타월과 케이프를 어깨에 두르고요. 연모제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목 둘레 수건이나 티슈를 둘러주고 이어캡 등을 착용합니다. 브로킹은 작업 전에 모발을 빗을 이용하여 정리 후에 브로킹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도포 방법 나와 있고 한데 요거는 책을 쭉 읽어 보시기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걸 계속 제가 읽다가 보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자, 볼게요. 컬러 체인지 클렌징 기법 이걸 먼저 할까요? 그래야지 좀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실무를 할 수 있을 때 또 실무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부분 요만큼은 생략. 다음번에 또 한번 읽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클렌징 기법. 재염색 시 희망 색상의 기염모의 색상과 일치성이 없는 경우 기염모 색상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혼합 방법. 탈색제와 산화제, 온수, 샴푸 등을 1대1대1로 혼합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도포 방법은 기염모 도포, 슬라이스는 얇게, 도포량은 충분히 빠르게 도포하고요. 작업 시간은 5분 내지 20분까지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샴푸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탈색제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샴푸해야 해요. 희망 색상을 도포, 직연 연장 기법으로 도포한다. 샴푸는 마사지 시 거품제로 인하여 마찰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클렌징 시 포함된 탈색제로 인하여 작업 시간을 20분 이상을 넘길 경우 모발이 밝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주의해야 해요. 딥클렌징 기법. 기염모의 인위적인 색소의 제거와 레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항상 딥클렌징 시 클렌징을 필수로 작업한다. 클렌징 필수 작업 후 진행한다. 혼합 방법은 탈색제 1과 산화제 2 내지 3 정도를 1대2 내지 1대3 정도로 혼합을 해서 도포 방법이 슬라이스를 얇게 도포량은 충분히 빠르게 도포 희망 색상의 브리치 레벨이 나올 때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줘요.
방치 시간은 원하는 블리치 레벨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요. 샴푸 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탈색제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샴푸를 해야 돼요. 희망 색상 도포를 직연 연장 기법으로 바로 도포를 하시면 되시고요. 재염색 시 레벨 다운. 일반적으로 기연모가 밝은 상태에서 그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컬러 체인지 작업 시 정확한 결과 색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이유는 모든 결과 색상은 브리치 레벨과 희망 색상에 합쳐져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미 브리치 레벨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재염색의 레벨 다운 시에는 모발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 자, 힐러 색상은 일단 지금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힐러 색상이란 아이는 보충색이라 하여 이미 제거된 멜라닌 색소를 보충하여 동일한 결과 색상을 얻기 위해서 제거된 블리치 레벨을 보충하여 주는 색상을 말하고요. 힐러 색상은 일반적으로 블리치 레벨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구성되고 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연모제의 기본색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러한 색이 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하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나 시술법을 참조하여 선택하여야 해요. 주로 저는 이제 웰라 색상을 쓰는데요. 500, 600, 700, 800, 900가 명도 조절의 목적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컬러 매치. 기연모 색상이 거의 없고 희망 색상이 기연모보다 2레벨만 어두워질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컬러 매치까지는 일단 지금 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블리치 레벨 만들기부터 먼저 할까요? 블리치 레벨 만들기. 중간중간에 빼먹고 넘어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일단 지금 마음이 급한가 봐요.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죠? 브리치 레벨 만들기. 실습 준비물을 탈색제 500g 1개와 산화제 20볼륨, 그러니까 6%짜리 1리터, 거의 960ml를 했는데 보통 1리터 통으로 나오죠, 그죠? 그거랑 자연모 피스 6줄, 염색볼 1개, 염색 브러쉬 1개, 호일 40cm 길이 3장, 헤어드라이어, S브러쉬, 타월, 샴푸, 컨디셔너제, 실습 과정 작업하기. 브리치 레벨 작업 도구와 재료를 준비하고 탈색제와 산화제를 1대2 내지는 1대3 비율로 혼합을 해요. 자연모는 어두운 갈색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연모 레벨이 3, 그러니까 3레벨 정도 되는 거를 6가닥을 호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헤어피스의 앞면과 뒷면을 번갈아서 잘 도포를 하고요. 이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브리치 레벨 9번 같은 경우는 밝은 노랑을 가장 먼저 바르고 다음 브리치 레벨 8번을 역순으로 바르고 마지막 4번을 바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리치 레벨 10번,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모발을 7개를 준비를 해서 만약에 10레벨을 먼저 만들고 싶다. 밸류 10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제일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 도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도포 후에 브리치 레벨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탈색제를 도포한 후 시간이 30분 정도가 되면 탈색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피스를 헹구어내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서 다시 탈색제를 도포하면서 희망하는 브리치 레벨이 나올 때까지 염색 브러쉬를 이용하여서 마사지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자, 염색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라. 결과적으로 뭐 표피를 조금 건들라 그 소리죠. 각각의 브리치 레벨이 나오면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브러쉬를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로 말려 스크랩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염색이 들어가면 명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도를 우리가 이제
가발로 내지는 사람 모발 잘라 놓은 걸로 고객들 모발을 잘라 놓으신 걸로 이렇게 레벨 밸류별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용장 실기시험 변경 안내가 나왔네요. 그죠? 자, 염색이 들어갔으니까 컬러링 과제가 추가되었고, 명도 7레벨의 헤어피스 A 과제랑 B 과제, 그 다음에 탈색, 염색, 보색 처리, 탈색이 1차색, 2차색 하여 작업하고 산화제는 6% 내지는 9% 허용함 이렇게 되어 있죠. 헤어피스 A 헤어피스에는 바탕색이 3cm, 그 다음에 지정색 뭐 오렌지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보라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초록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 지정색을 3cm를 바르고 그 다음에 중화, 그에 따른 보색 처리에 따른 중화 색상을 입히고요. 그게 A 과제. 그 다음에 B 과제는 기본적인 그 레벨 7레벨 가지고 있는 바탕색에 2차 지정색 2차 지정색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나 뭐 오렌지나 보라나 그런 아이들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3cm를 또다시 딥 클렌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컬러 체인지 된 색상, 문제 문항에 나와 있는 컬러 체인지 된 색상을 도포를 하면 돼요. 피스 구격은요, 폭이 10cm고 길이가 20cm 이상. 자, 원래 제가 이거 이제 지금 원래 이렇게 하나 폭이 10cm, 이게 폭이 10cm가 되거든요. 폭이 10cm고 길이가 20c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아까우니까 염색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3등분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미용사 시험 치는 학생이 한 거고, 미용장 치시는 분들은 다들 하시고 집에 각자가 가져가서 스크랩을 했기 때문에 미용장 공부하시는 분들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모발이 피스 구격이 폭이 10cm, 길이가 20cm 이상 되는 아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적용 시점은 2018년도부터 가을 학기부터 아마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 업스타일 할 때 기존에는 롤 세팅을 30개 이상 해오지 않은 경우에 시험장에 입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수험자의 사전 준비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풀고 가셔도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전날 우리는 롤 세팅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바로 직전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응용 과제, 응용 세팅, 기존 스킵웨이브용 젤 및 일반 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미용장 응용 헤어 컬러링 요구사항 읽어드릴게요. A형 지정색, 주황, 초록, 보라 색상 갈색으로 전환한다. 주황색이나 초록색, 보라 색상을 갈색으로 중화한다. 보색을 맞추는 거죠. 브릿지 레벨이 7레벨 정도의 탈모 피스 내지는 이 탈모 피스가 10 내지 20cm의 구격을 가졌어요. 그런 아이들을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응용하고 이용하고 탈색모 피스 상단 3cm를 띄우고 2차 색인 지정색을 조색하여 도포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탕색 7레벨, 그 다음에 주황색을 만들고 이 주황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갈색이 되려면 보색이 어떤 색이 됐는지 자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3cm를 띄운 7레벨 3cm를 띄운 아이에 초록색을 만들고 갈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색이 들어갔는지 자 마찬가지로 보라색도 갈색이 되기까지 어떤 색이 들어갔는지 이게 해답이죠. 해답. 자
B형은요. 지정 색상에 보라 색상을 했으면 그것을 딥 클렌징을 하고요. 주황색을 하라. 이런 문제로 나온대요. 예시가. 따라서 2차색 지정색으로 만든 피스 상단에 보라색이란 아이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아이죠. 당연히 2차색이라고 하죠. 그런 지정색을 만든 피스에 상단 3cm를 띄운 후에 딥 클렌징 탄색을 하고 다시 3cm 간격을 띄운 후에 지정 색상을 조색하여 작업을 해요. 기어 색소를 남길 경우는 딥 클렌징 과정에서 남긴다. 자, 문제가 기어 색상을 남기세요 라고 하면 남겨야 돼요. 1시간 20분에서 과제를 요구되는 중화와 컬러 체인지 등 A형과 B형을 부착시킨 답안을 제출해야 돼요. 80분 동안 제출하시면 되는데 하시고 80분 내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유의사항은 과제는 제품의 정확한 사용 방법과 적용 방법, 작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등을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정확한 제품의 사용 방법, 작업 절차, 도포 방법, 호일워크 등 샴푸, 컨디셔너의 사용 등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작업되어야 한다. 요구사항과 도면을 잘 파악한 후 준비물 세팅을 한다. 반영구 연모제의 조색과 도포 시 균일성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정확한 결과색을 잘 표현한다. 호일워크 작업은 깔끔하게 진행한다. 호일워크 작업할 때 쭈글쭈글 안 되는 거죠. 반영구 연모제의 방치 시간은 열 처리 3분 내지 5분, 자연 방치는 냉처리 5분 작업을 진행한다. 딥 클렌징 후에 기어 색소를 남길 수도 있다. 자, 문제를 잘 보시고 딥 클렌징 시 기어 색소를 남기세요 하면 기어 색소를 꼭 남겨야 됩니다. 주황 색상, 딥 클렌징, 컬러 체인지가 보라 색상일 경우에 딥 클렌징 시에 붉은 색상이 조금 남아 있어도 됩니다. 과제 진행 시 제품의 남김없이 사용량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용량을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가야 되겠죠. 3cm 간격과 라인을 선명하게 한다. 작업 과정을 정확히 하며 위생 처리도 깔끔하게 한다. 샴푸와 컨디셔너를 사용한 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헤어피스의 결 따라서 잘 말린다. 미용장 응용 헤어 컬러링 실기 과제 80분 동안 진행하는 거고요. 미용장 헤어 컬러링 실기 과제는 1과제, 2과제 두 유형이 있고 산화제는 6% 내지 9%를 사용할 수 있고 명도는 7레벨 2개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제는 시험장에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져가도록 하시면 되세요. 1과제는 헤어피스 A에 지정색을 하고 보색, 중화, 갈색을 하면 되고요. 2과제는 헤어피스 B에 2차색 지정색 후에 딥 클렌징 후 컬러 체인지 된 색상 지정색으로 도포하면 돼요. 따라서 2과제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왜냐? 이 아이가 2과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걔를 먼저 하시고 1과제 같이 진행하시면 되죠. 1과제 준비물 조금 전에 아까 설명했듯이 하는데요. 2차색, 지정색 얘네가 다 2차색이잖아요. 2차색 지정색을 조색하고 도포를 하고 호일워크를 하고 온열 드라이를 하고요. 온열 드라이 아까 3분 내지 5분 샴푸, 컨디셔너, 드라이, 중화색 도포, 호일워크 얘들이 중화가 되려면 각각의 중화 색상들이 있죠. 옆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온열 드라이를 하고 샴푸, 컨디셔너, 드라이 완성 진행하시면 되세요.